여러분, 월급 안 나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홈플러스 직원 2만 명이 그 상황입니다. 1월 월급 못 받았어요. 설 상여금도 없어요. 회사는 돈이 없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컸던 대형마트가 직원 월급을 못 주고 있어요. 17개 점포가 문을 닫았고 롯데마트한테 밀려서 업계 3위로 추락했습니다. 세금 체납, 공과금 체납, 협력업체 대금까지 밀리고 있어요. 그냥 대형마트 하나 망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위기가 아니에요. 홈플러스 직원만 2만 명이에요. 협력사, 배송기사, 청소 용역까지 합치면 10만 명입니다. 마트 하나가 문 닫으면 그 주변 식당, 미용실, 병원까지 연쇄로 무너져요. 대한민국 내수 경제 붕괴의 신호탄일 수 있습니다. 오늘은 홈플러스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 누가 이렇게 만들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까지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자, 이야기 시작할게요. 먼저 궁금하실 거예요. 이마트도 힘들다는데 왜 홈플러스만 월급을 못 줄 정도로 망가졌을까? 여기엔 하나의 원흉이 있습니다. LBO, 차입 매수라는 겁니다. LBO가 뭐냐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2015년에 MBK 파트너스라는 사모펀드가 홈플러스를 샀어요. 가격이 7조 2천억 원이었습니다. 근데 MBK가 자기 돈 7조를 낸 게 아니에요. 자기 돈은 조금만 쓰고 나머지 수조 원은 빚을 내서 샀습니다. 그 빚의 담보가 뭐였냐면요. 홈플러스가 앞으로 벌 돈, 그리고 홈플러스가 가진 부동산이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집을 사는데 대출을 받았어요. 근데 그 대출 이자를 집주인이 아니라 세입자가 내는 겁니다. 말이 안 되죠? 근데 MBK가 홈플러스한테 한 짓이 정확히 이거예요. 홈플러스는 영업해서 돈을 벌면 그걸로 뭘 해야 해요? 매장 리뉴얼도 하고 온라인 시스템도 구축하고 경쟁력을 키워야죠. 근데 그 돈이 전부 MBK가 낸 빚에 이자 갚는데 들어갔어요. 10년 가까이 이자만 갚다가 골든타임을 놓친 겁니다. 그러다가 고금리 시대가 왔어요. 이자 부담이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했냐면요. 홈플러스가 가진 알짜 점포, 그러니까 부동산을 팔아서 빚을 갚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의 함정이 있었어요. 세일 앤 리스백이라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원래 자기 건물이 많았어요. 자기 땅, 자기 건물에서 장사했단 말이에요. 근데 MBK가 빚 갚으려고 이 건물들을 팔아버렸어요. 팔고 나서 어떻게 했냐면요. 그 건물을 다시 빌려서 영업했습니다. 당장은 목돈이 들어오니까 급한 불은 껐어요. 근데 이제 매달 월세를 내야 하는 처지가 된 거예요. 그 임대료가 얼마냐면요. 연간 700억 원이 넘습니다. 장사가 안 되는데 월세는 꼬박꼬박 나가요. 영업을 할수록 적자가 나는 구조로 전락한 겁니다. 지금 홈플러스가 자금난에 빠진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냐면요. 홈플러스가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법정 관리예요. 법원 감독 아래서 빚을 조정하고 회사를 살려보겠다는 겁니다. 홈플러스는 2029년까지 흑자 전환하겠다는 회생 계획안을 냈어요. MBK, 산업은행, 메리츠금융이 각각 1,000억씩 총 3천억 원 긴급 대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회생 계획이 통과되려면 채권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이 메리츠금융이에요. 최대 채권자거든요. 메리츠가 동의하면 회생 기간을 벌 수 있고 반대하면 청산으로 갈 수도 있어요. 청산이 뭐냐면요.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문 닫고 남은 자산 팔아서 빚 갚는 거예요. 그러면 홈플러스는 완전히 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검찰 수사도 진행 중이에요. MBK가 유동성 위기를 1년 4개월 동안 숨겼다는 정황이 포착됐거든요. 김병주 MBK 회장을 포함해서 4명한테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입니다. 지금 홈플러스 내부 상황도 심각해요. 노조랑 직원들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MBK가 회사를 살리는 게 아니라 팔아치우고 있다.
폐점은 곧 해고다. 실제로 17개 임대점포의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2025년부터 2027년까지 다수 점포가 폐점 예정입니다. 올해만 12곳이 문을 닫았는데 앞으로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MBK 측은 뭐라고 하냐면요. 돈이 없어서 어쩔 수 없다. 팔아서 빚 갚아야 한다. 이 입장이에요. 정치권에서는 폐점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강제력이 없어요. 결국 채권단 동의 여부에 달린 겁니다. 이게 왜 우리한테 중요한 문제냐면요. 홈플러스 하나 망하는 게 끝이 아니에요. 연쇄 효과가 무섭습니다. 첫 번째, 고용 쇼크예요. 홈플러스 직원 2만 명, 간접 고용 10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리는 겁니다. 대형마트가 문 닫으면 그 주변 상권도 같이 죽어요. 마트 보고 오는 손님들이 사라지니까 근처 식당, 미용실, 병원이 연쇄로 타격받습니다. 지역 경제가 텅 비는 도넛 현상이 가속화돼요. 두 번째, 협력업체 줄도산이에요. 마트에 물건 납품하는 중소기업들은 대금을 보통 30일에서 60일 뒤에 받거든요. 근데 홈플러스가 법정 관리 들어가면 이 돈이 묶여요. 납품 대금 못 받은 중소식품업체, 생활용품업체들이 연쇄 부도받을 수 있어요. 티몬 위메프 사태 기억나시죠? 그거랑 비슷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부동산 문제예요. 홈플러스 매장은 대부분 도심 요지에 있어요. 금싸라기 땅이에요. 원래는 폐점하면 그 자리에 주상복합이나 오피스텔을 짓거든요. 근데 지금 부동산 경기가 안 좋잖아요. 땅을 사갈 건설사가 없어요. 그러면 폐점한 마트가 흉물로 방치되면서 도심 슬럼화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정리해 볼게요. 홈플러스 사태의 본질은 LBO의 저주입니다. MBK가 남의 돈으로 회사 사서 그 빚 이자를 회사한테 떠넘기고 회사 자산 팔아서 빚 갚다가 결국 회사가 쓰러진 거예요. 전형적인 먹튀 논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 회생이냐 청산이냐 갈림길에 서 있어요. 메리츠 금융이 동의하면 3년간 회생 기간을 벌 수 있고 반대하면 청산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도 변수고요. 근데 설령 회생에 성공한다고 해도 오프라인 유통업 자체가 구조적 위기에 빠져 있어요. 쿠팡, 컬리 같은 온라인 플랫폼한테 계속 밀리고 있거든요. 홈플러스가 살아남더라도 예전 같은 모습은 어려울 겁니다. 홈플러스 사태는 단순한 기업 위기가 아닙니다. 한국 자영업과 고용시장에 경고등을 켜는 상징적인 사건이에요. 내수경제가 얼마나 취약한지, 사모펀드의 먹튀 구조가 얼마나 위험한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홈플러스가 회생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청산으로 가게 될까요? 그리고 이런 LBO 구조, 규제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생각을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